안녕하세요. 수다먹다 시스토리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하면 왕후가 되죠. 그리고 남편이 사망을 해서 만약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보통 태후가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후에 다시 왕후가 되어서 두 번이나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이나 왕후의 자리에 오른 고구려의 왕후 우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년 차대왕 20년 고구려 연나부의 명림답부는 폭군으로 알려진 고구려 제7대 왕인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군사 쿠데타라 할 수 있겠네요. 신대왕은 태조왕의 막내 동생 고백고인데요. 목숨 보존을 위해 멀리 피해 있다가 명림답부에 의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대왕이 사망을 하고 180년 2월 신대왕 고백고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 고구려 제9대 왕인 고국천왕이 됩니다. 고국천왕, 그의 이름은 고남무 또는 이모인데요. 원래는 5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그런데 형이 왕이 되기에는 뭔가 자질이 부족했던지 태자로 책봉되지 못하고 왕실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고발기인데요. 발기는 자신의 동생 남무가 왕이 되자 당연히 자신이 차지해야 할 왕위를 빼앗긴데 분노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소노부의 우두머리와 모의를 해서 각자 따르는 이들 3만 명을 이끌고 요동으로 도망쳐서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강에게 항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요동의 비루수에서 사망하게 되죠. 고국천왕은 보통 이 국사 시간에 고구려의 기틀을 다진 왕이다 라고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 업적이 아주 많은 왕이지요. 하지만 고국천왕 재기 초기에는 이 명림답부 아래로 연나부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고국천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고구려는 5부족 연맹 체제인데요. 삼국사기에는 계루부, 연나부, 한나부, 관나부, 비류부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 쪽 사서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중에서 고구려 본기 고국천왕 2년 2월조에 왕비는 연나부 출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계루부 출신 고국천왕이 연나부 출신 우소의 딸을 왕으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강 권력 연나부인데 이렇게 왕비까지 배출을 하자 중해대부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가 모두 우시황후의 친척인 연나부 세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아나무인으로 이들 자식들이 남의 여자를 빼앗고 집을 빼앗는 짓을 서슴지 않았죠. 이들의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고국천왕은 이들을 쳐내려 했는데 그러자 고국천왕 12년 9월 좌가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국천왕이 제13년에 수개월에 걸쳐 이 좌가려의 반란을 토벌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이 우시의 친정 세력인 연나부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우왕후 역시 예전과는 달리 고국천왕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고국천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감히 서압록곡에 은거하고 있던 을파소를 전격 중해대부, 그러니까 국상으로 삼은 것인데요. 사실 능력이 뛰어났다고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농사나 짓던 농부였던 을파소를 등용한 것이니까 정말 파격적인 인사였던 겁니다. 을파서는 고구려의 국상이 되어서 이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진대법을 실시하는 등 나라 정치를 바로잡는 데 힘쓰며 명재상의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 197년 음력 5월 어느 날 고구려 제9대 임금 고국천왕이 왕위에 오른 지 17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시에는 연호에 따라 국왕대왕이라고 불렸던 고국천왕, 그의 능이 있는 곳이 고국천이어서 고국천왕이라는 묘호를 가지게 되지요. 고국천왕에게는 왕후가 우시밖에 없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서 뒤를 이을 태자가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이 왕이 사망하면 나라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틈에 다른 나라가 침입까지 한다면 고구려는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죠. 고국천왕에게 후사가 없다면 그가 사망하기 전에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을 지목해 두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대비책도 없이 사망을 했기에 고구려 왕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국천왕에게는 아래로 동생이 3명 있었는데요. 바로 아래 동생이 고발기입니다.
형 발기와 이름자는 같지만 한자어가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래 동생이 고연우, 그리고 막내 동생이 고개수였습니다. 사실 순리대로라면 바로 아래 동생이 왕위를 이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그의 둘째 동생인 고연우가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산산왕이 됩니다. 연우는 태어날 때 눈을 뜨고 태어났다고 해서 위궁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산산왕의 증조부인 이 태조대왕 고궁도 태어날 때 눈을 뜨고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연우가 그 증조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산산왕이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고구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국천왕의 왕후이자 산산왕의 형수인 우왕후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우왕후는 남편 고국천왕이 세상을 뜨자 자신의 손으로 다음 왕을 선택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몰락한 친정 세력도 일으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천왕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궁인들에게도 발설하지 않도록 명을 내리죠.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고국천왕의 바로 아래 동생인 발기의 집을 찾아갑니다. 우왕후는 왕이 오르는 최우선 순위인 발기가 자신과 의견이 맞다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와 혼인을 해서 왕후 자리를 보장받으려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왕의 아우와 다시 혼인을 할 생각이었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북방 유목민족에게는 형사치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풍습으로 초원의 재산을 지키는 방편이었죠. 고구려에도 이런 풍습이 남아있어서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구려는 형사치수제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제도였다고 하고 우왕후 이후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우왕후의 이런 행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왕후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여튼 우왕후는 이렇게 한밤중에 발기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문을 열어주고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늦은 밤에 형수가 자신을 방문하자 당황한 발기가 왕후께서 이런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우왕후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감춘 채 발기의 속내를 떠보게 됩니다. 대왕에게는 후손이 없으니 혹시 대왕께서 붕어하시면 대위를 맡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은 발기는 그 순간 발끈하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 그게 무슨 불길한 말씀이십니까? 왕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함부로 논할 것이 못됩니다. 하물며 왕후께서 이렇게 늦은 밤에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발기가 이렇게 정색하며 말을 하자 우왕후는 벌떡 일어나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처음 고국천왕이 돌아갔을 때 왕후 우씨는 비밀에 붙여 상을 치르지 않고 밤에 왕제 발기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왕이 후사가 없으니 그대가 계승하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우왕후는 발기에게 고국천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다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을 했을 뿐이었죠. 만약 형의 죽음을 알렸다면 발기는 곧장 궁궐로 가서 왕위를 계승하고 아마 고구려 제10대 왕의 자격으로 고국천왕의 장례를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왕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실 발기는 우왕후와 손을 잡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우왕후가 내놓는 이 카드가 먹히지 않을 것을 우왕후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발기의 의중을 떠보기만 한 것인데요. 역시나 발기는 우왕후와 손을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자, 우왕후는 그 길로 발기의 바로 아래 동생인 연우의 집을 찾아갑니다. 우왕후가 연우의 집을 찾아가자 연우는 깜짝 놀랐지만 이건 예사일이 아니다라는 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속마음을 숨기고 의관을 정제해서 정중히 예를 올리고 우왕후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우왕후에게 주한상을 올리고 부인과 종복들을 모두 물린 다음 손수 왕후에게 술잔을 올리게 되죠. 연우는 우왕후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왕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병이 깊어지신 겁니까? 어떻게? 하며 연우가 깜짝 놀라자
지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대위를 정하는 것이 시급하여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하고 우왕우가 말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발기 형님을 먼저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우가 이렇게 말을 하자 발기가 그 뒤를 잇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내가 마치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난폭하고 거만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에요. 하며 우왕우는 발기가 자신에게 모욕 준 것에 대한 원통함을 드러내면서 발기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눈치챈 연우는 더욱 공손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우왕우를 위해 삶은 이 사슴고기를 썰어서 접시에 담아내는데요. 고기를 썰다가 실수해서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왕우가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의 끈을 뜯어서 연우의 다친 손가락을 싸매주죠.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이 흐르고 눈빛을 교환하게 되는데 서로가 가진 생각, 서로의 욕망을 서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치고 우왕우가 돌아가려 하면서 밤이 깊었습니다. 깊은 밤에 항공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무서우니 그대가 저를 궁까지 호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연우는 재빨리 허리에 장검을 찬 후 우왕우를 호위해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삼국사기에는 우씨가 연우의 손목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 사람은 고국천왕의 빈소에서 함께 밤을 보냈고 다음 날 문무대신들이 입거를 하자 우왕우는 선왕의 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다음 대통을 이을 사람을 연우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국천왕을 보좌했던 을파소조차 전후 사정을 살펴볼 새도 없이 연우의 즉위식은 재빠르게 이루어졌고 연우는 그렇게 고구려 제10대 임금 산산왕으로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발기, 그제서야 우왕우가 그 늦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고구려 왕이 될 사람은 나인데 간계한 우왕우의 계략에 빠져서 제의를 잃게 됐다고 생각한 발기는 사병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발기는 궁성을 포위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대를 잇는 것이 예법이다. 연우 내 놈이 감히 순서를 건너뛰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대용무도한 연우는 썩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내 놈의 처자식을 모두 죽이리라.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자 발기는 국문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발기는 어서 나와서 항복하고 용서를 빌어라. 순순히 나와서 항복하고 보위를 내놓으면 목숨을 살려주마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군권은 이미 고구려의 왕이 된 연우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기에 왕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화살과 돌멩이를 비오듯 쏟아내자 발기가 거느리던 사병들은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 이 국문 앞에 있던 발기는 더 이상의 공격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 연우의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온 다음 줄줄이 세워둡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면 너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산산왕은 가족들의 목숨 앞에서 잠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항복을 한다 한들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게 뻔했고 또 자신을 선택해준 우왕우도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죠. 형님, 저는 이미 하늘의 뜻으로 보위에 올랐습니다. 그만 노여움 푸시고 저와 함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형님이 죄 없는 제 식소를 죽인다면 백성들과 군사들의 비난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더 큰 분노를 느낀 발기는 결국 처자식 그리고 종복들까지 모두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뿐 발기의 사병들은 위험을 깨닫고 하나둘씩 사라져 버렸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발기는 요동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발기는 요동태수 공손탁에게 내가 형수와 동생에게 빼앗긴 제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사 3만을 좀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공손탁은 이 고구려를 후한의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발기에게 군사 3만을 내어주었고 발기는 이윽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산산왕은 자신의 동생 개수에게 군사를 내어주면서 발기를 상대하게 합니다. 개수는 발기가 이끄는 이 한나라군을 물리치게 되었고 발기는 패잔병들을 이끌고 도망치게 되는데요. 개수가 그 뒤를 바짝 뒤쫓아갑니다. 동생아, 내 그동안 너를 매우 사랑했거든. 이제 와서 형을 죽이려고 하느냐?
개수에게 포위당한 발기가 이렇게 소리치는데요. 형님께서는 오랑캐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치려고 했소. 장차 죽은 뒤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뵙겠소 하며 개수가 형을 탓하는 말을 합니다. 발기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다가 배천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게 됩니다. 개수는 그래도 친형의 일이 죽은 것이 너무나 슬펐던지 구슬피 울며 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산사랑이 그 소식을 듣고 개수에게 개수야, 네가 한나라군을 몰아내준 것은 진짜 고마운데 발기가 자결할 때 슬피 울었다지? 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넌저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개수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린 채 왕후께서 선제 유명을 받들어 폐하께서 보위에 오르셨지만 사실 예법에 따라 사양하지 않았으니 다른 이들 보기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은 대왕의 미덕을 드높이고자 형의 시신을 장례에 지낸 것뿐입니다. 대왕이 만약 어짐으로써 악을 쫓고 예로써 형을 장례에 지낸다면 누가 대왕을 불의하다고 하겠습니까? 라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산사랑은 개수야, 너는 진정 내 동생이자 충신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잠시 잘못 생각했는데 너의 말을 들으니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는구나 하며 예를 갖춰 자신의 형인 발기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형을 죽이고 고륙상쟁 끝에 왕이 된 산사랑은 자신을 임금으로 세워준 형수인 우황우를 다시 왕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황우는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황우와 산사랑 사이에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황우가 자꾸 늙어가는데 임신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사실 전 남편인 고국천왕과의 사이에서도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우황우에게 어떤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황우가 40살이 이제 넘어서자 초조해진 산사랑은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내가 너의 소우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꿈을 꿉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소후, 그러니까 후궁이 없었습니다. 사실 무서운 우황우를 두고 감히 후궁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산사랑은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꾼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니 내가 소우에게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소우가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후궁을 들여야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 지금 후궁을 들여도 될까라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감히 말을 못합니다. 당시 연나부의 권력을 세운 이 우황우를 거스르는 말을 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국상 을파소가 하늘의 명은 예측할 수 없으니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후궁을 드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으니 일단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해 8월 국상 을파소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고구려 온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산사랑 12년 11월 겨울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물로 올릴 돼지가 있었는데 이 돼지가 달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제물로 바쳐야 할 돼지가 달아났으니 돼지를 잡기 위한 추격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돼지는 주통촌이라는 곳까지 달아나게 됩니다. 이 주통촌에서도 돼지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20살쯤 된 아리따운 여자가 웃으면서 걸어 나오더니 돼지를 턱 잡아내어 뒤쫓던 사람들에게 돼지를 건네는 겁니다. 돼지를 잡은 그 여인은 무척 아름다웠기에 사람들은 그 여인의 미모를 계속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산사랑은 여인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변복을 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 산사랑은 역시나 엄청난 미모의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려 합니다. 그때 여인이 대왕의 명을 감히 피할 수 없으니 만일 제가 아들을 낳으면 버리지 마시옵소서 라는 말을 했고 산사랑은 네 꼭 그러마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산사랑과 여인은 운우지락을 나누게 되었고 자정이 되자 산사랑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산사랑이 이 주통촌 여인에게 갔던 사실을 우왕우가 알게 됩니다.
우왕우는 끓어오른 질투심을 감출 수 없었고 이 주통천 여인을 죽이라 하며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위기를 느낀 주통천의 이 여인은 남장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계속해서 그 여인을 추격해왔고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인이 소리를 칩니다. 나의 뱃속에는 지금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대왕이 남겨주신 것이다. 나를 죽인다면 뱃속의 왕자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죽이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에 병사들이 감히 이 여인을 죽이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고 우왕우 역시 더 이상은 그녀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산사랑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뱃속의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인은 저는 오빠 동생하고도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제 뱃속의 아이는 분명 대왕마마의 혈육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산사랑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여인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 궁으로 돌아와서 우왕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실토를 합니다.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내 아이를 가졌다. 이번 한 번만 봐달라 하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왕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우왕우도 더 이상 여인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곧 이 주통천의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산사랑은 하늘이 자신에게 주신 후계자라며 무척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 지낼 대지로부터 얻은 것이라 하여 아들 이름을 교체라고 지었고 이 교체를 낳은 여인을 소후로 삼게 됩니다. 사실 이 교체를 낳은 이 소후의 어머니가 이 여인을 임신했을 때 무당이 점을 치며 말했는데요. 반드시 왕후를 낳으리라 라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낳자마자 왕의 여자라는 뜻에서 후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후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여인이 될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산사랑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간노부의 여인과 간음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노부 출신의 여인이 왕의 후궁이 되어서 후계자를 낳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연나부의 세력에 밀려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체는 4살 무렵부터 정식 왕태자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우왕우는 교체를 자주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존재라며 그냥 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안 교체의 어머니 후녀가 교체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우왕우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된다며 미리 당부를 하고 잘 가르쳐 놓습니다. 어느 날 우왕우가 교체의 말갈기를 다 잘라버린 일이 있었는데 교체는 말에 갈기가 없으니 가련하구나 라는 말만 했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교체의 옷에 일부러 뜨거운 국을 쏟게 했는데 교체는 그럼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체는 이렇게 우왕우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을 했고 일찍 결혼을 해서 16 나이에 이미 아들을 낳아서 연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네요. 산사랑 31년 5월 산사랑이 사망을 하고 교체가 19살의 왕위에 올라서 고구려 제11대 왕인 동천왕이 됩니다. 우왕우는 당시 60대 후반 정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녀와 그녀의 부족인 이 연나부의 세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동천왕은 어머니 후녀가 아니라 우왕우를 태우로 삼게 됩니다. 이에 우왕우는 동천왕의 효성에 감동을 하여 더 이상 동천왕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34년 동천왕 8년에 70대 중반인 우태우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내가 도의에 어그러진 행동을 했으니 무슨 낯으로 고국천왕을 보겠는가. 내가 죽거든 어느 기퉁이에 버려다오. 하지만 다행히 장사 지내려거든 선왕의 능으로 가지 말고 산산왕릉 옆에 묻어주오 라는 유언을 합니다. 사실 형사취소원 간행상 여인이 사망을 하면 첫 번째 남편 옆에 묻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우왕우는 두 번째 남편인 산사랑 곁에 묻어줄 것을 유언한 것이죠. 동천왕은 우태우의 유언대로 우태우를 산사랑릉 옆에 묻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태우 사망 후에 이 고구려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하자 이 동천왕은 산천에 기도를 드리고 무녀를 불러서 또 굿을 하게 되는데요. 며칠 후에 무녀가 이 동천왕에게
꿈에서 고국천왕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국천왕이 내가 수일 전에 우시의 혼이 천상으로 돌아와 산사랑에게 가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 쫓아가 싸우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네가 이 동천왕에게 잘 말을 해서 내 능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게 해다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국천왕릉과 산사랑릉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태우가 산사랑릉 옆에 묻힌 것이 너무나 잘 보였고 이에 마음이 상했던 고국천왕이 그 꼴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가려달라라는 말을 꿈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동천왕은 그래, 그럴듯한 말이구나. 신들도 서로 싸우고 뭐 질투를 하는구나. 그러니 산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면서 신하들과 능을 가리는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을 두고 생각을 해서 능 앞에 소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요.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는 시야가 가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7그루의 소나무를 심어서 고국천왕 능의 시야를 가려주었고 그제서야 전염병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후에 왕릉과 산소에는 꼭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시동생과 혼인을 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여인, 살아서 왕을 좌지우지할 만큼 서슬퍼런 권력을 휘두른 여인, 그리고 죽어서 함께할 남편도 스스로 선택한 여인, 그녀는 바로 우황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